네, 존경하는 교령님, 숙덕 어르신, 선배님들, 그리고 전국의 교인 모두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시고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첫날입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올라갑니다. 숙덕 어르신께서는 각별히 도체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먼저 신고 올립니다. 오늘은 정성, 공경, 믿음으로 천도 사업을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부터 주남 교령님을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 지방교구를 찾아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많은 교구장님과 선도사님, 교인들을 대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깊은 천도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천도교에 대한 바람, 희망, 그리고 좀 더 천도교가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감동과 함께 이 숙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분들의 바람과 선배 교인들의 조언으로 현재 새로운 집행부가 3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실 다지기입니다. 이 내실 다지기의 키워드, 즉 핵심 가치는 축적과 연결로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 가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좋은 성과를 이뤘듯이 지난 집행부에서도 참 많은 난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새 집행부에서는 이런 성과들을 개성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 올리자면, 우선 인터넷 천도교 신문을 창안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돈을 붙이고 편지를 주고받고 회의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도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에 비해서 인터넷 신문은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반 독자들이나 또 비교인이지만 동학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 천도교 신문을 통해서 우리 천도교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종이 천도교 신문은 집이나 교당이 아니면 읽기 어렵습니다만, 인터넷 천도교 신문은 컴퓨터나 아니면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봐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신문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그 기사를 볼 수 없지만, 인터넷 천도교 신문은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맘만 먹으면 지난 기사, 10년 전, 20년 전 기사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신문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눈에 많은 기사를 볼 수 있고 눈도 덜 필요하고, 그리고 신문을 읽을 동안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신문 기사 중에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3.1 독립운동에 관련된 기사가
지난 2월 말에 올라지는데요. 이 기사 조회수, 즉 읽은 사람 숫자가 15,0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5월 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관련 또 깊이 있는 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만 읽은 조회수가 12,000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학 포커스라는 그 란의 코너에는 우리 교인들의 중요한 교인들의 그 동정과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적게는 15,000회, 많게는 30,000여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인터넷 신문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필진을 모시고 또 그리고 감동과 깊이가 있는 글을 더 발굴하고 편집도 더 참신하고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도를 하면 더 많은 독자들이 신문을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신문을 좀 더 분석해서 현재 비어있는 코너도 몇 개 보이고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천도교와 상관없는 많은 그 일반 언론에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수기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집행부에서의 중요한 성과는 이 카운트라는 경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역시 아주 우리가 칭찬하고 점수를 후하게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서류 대신 종이 서류를 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약 결제할 분이 없으면 한동안 그 업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카운터라는 그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하면 언제든지 그 결제 담당자가 있으면 대면하지 않더라도 결제를 해서 훨씬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집행부에서는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해서 저는 제가 만든 명칭입니다만 통합 중무행정 정보 시스템 좀 표현이 깁니다만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종이 서류는 당사자끼리 그 기관 안에서만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이 통합 정보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걸 권한 부여받은 모든 기관에서 또 모든 주요 교육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회의와 각 기관의 크고 작은 행사, 일정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정에 보면 매일마다 각 기관들의 행사 일정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끼리 서로 저 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이 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종무행정의 실적과 성과가 그대로 이 시스템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그 업적이 그 실적이 그대로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또 차기 집행부가 그 성과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연원의 형기사를 비롯해서 정부의 부설기관, 부문단체, 유지재단, 복지재단 등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 기관의 주요 교육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볼 수 있도록 지금 권한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전국 교구와 연결할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교구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되지만 어떤 교구는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교구가 있습니다. 일단은 역량이 되는 교구부터 먼저 연결해서 예를 들면 국문수발, 연원수보, 연월성비, 납부, 도당호 신청 등등 굳이 우체국에 가지 않더라도 바로 이 시스템에서 교구장님이나 주요 교육자의 그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은 거기서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아침에 우리 중앙정부의 주요 교육자들이 모여서 직무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천조 복지재단과 신인간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 두 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는 난관이 많습니다. 신인간사에서는 지난 4월 말에 새로운 대표이사와 편집장, 주간, 그다음에 조직국장을 모시고 하나하나 경영 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에 시천조 복지재단에서 재단이 재개원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정말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만 일단 관계자들이 정말로 어려운 요건 가운데서 힘들게 무료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요양원을 바로 하기 전에 제가 복지센터나 주간 보호센터를 먼저 운영하면서 좀 더 요양을 운영하는 여건을 좀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요양원의 설립 목적이 우리 교인들께서 연로하신 다음에 그 요양원에 가서 주문을 자유스럽게 외우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인데 앞으로 차츰차츰 이 기반을 닦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새 집행부의 새로운 사업은 해월 신사 탄신 20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집행부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가치는 협력과 공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해월 신사님을 널리 알리고 또 현대의 위기, 즉 기후위기와 전쟁, 빈부격차, 혐오와 배제 등 이 현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바로 해월 신사님의 사상이 이에 대한 해결책, 즉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사업을 통해서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많은 사업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해월 신사님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비롯해서 유적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순례길 조성, 용담유사 목판본 제작, 신사님 동상 건립, 다음 해월 신사님과 관련된 총서 발간, 해월 신사님 생가터 복원 사업, 물론 이거는 경주시와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국 각 지역의 동학 관련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동학 관련 단체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은 각자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동학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우리 중앙총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 합니다. 그걸 통해서 동학과 천도교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천도교의 규모와 위상을 더욱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동학단체들의 활동을 조금 소개하자면 지난 해말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 동학사상 개성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답니다. 이익을 통해서 해월 신사님의 업적과 동학사상을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1월 문화원이라는 포항의 한 동학 관련 단체인데요. 최근에 금곡에서 용담면까지 약 61km 정도 되는 그 해월 신사님 다녔었던 그 길에 약 100개 정도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 금요일 그저께부터 6월 4일까지 해월 문화제라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 동학기념사업회가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강원 동학기념사업회는 춘천교구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사업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해월 신사님의 자취를 정비하고 신사님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총부도 이 해월 신사 탄신 200주년 사업,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강원도 지역의 초기 동학, 해월 신사님이 경북 지역에서 피신해서 다시 우리 수훈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펴었던 그 초기 동학의 발자취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발굴하고 조사하고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또 충북 지역에서는 의암 손병희 선생 개성 사업회가 있어서 최근에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동학 관련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와 관계 정립을 잘한다면 우리 천도교가 다시 세상에 그 당당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념사업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가칭 해월 포럼이라는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겪었던 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최근에 어떤 정치인들이 총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동학 천도교와 천도교의 역사와 가치를 자기들이 인정한답니다. 인정하고 잘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천도교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그냥 그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천도교가 먼저 당당하고 활발하게 큰 뜻을 펼쳐 보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우리에게 호응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많은 세계인들이 K-드라마, K-음악, 즉 K-한류 문화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래식 음악은 서양인들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K-클래식까지도 피아노나 바이올린, 성악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대부분 이런 문화의 형식들은 서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동양의 한 자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온 세계를 울리고 있나? 특히 외국의 학자들은 한국인들의 이 놀라운 성취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뛰어난 성취를 이루게 하고 있는가 의문을 품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인의 잠재력과 심성, 깊이에는 무엇이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설명하고 누가 가장 잘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 종교를 언급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기독교가 답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죠. 불교가 과연 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가 과연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교의 형식주의적인 이런 측면들이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인의 놀라운 성취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K사상, K철학 해서 많은 K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모를 우리 한국인들의 잠재력과 심성의 전모를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학천도교가 가장 명확하게 외국 학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놀라운 문화적 역량은 동학혁명 과정에서 3.1혁명 과정에서 목숨을 내던지며 지키려 해냈던 것, 그리고 침략을 수많이 받았지만 침략을 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에서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저력과 이 문화적 역량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타인을 억압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억압받고 지배받는 삶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은 이 문화적 역량과 그 뿌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과 저력은 바로 생명의 주체성, 또 생명의 평등성을 향한 무한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천주 사인유천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주교가 이런 외국 학자들의 물음에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부의 정치가들이나 학자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월신사님 탄신 200주년 기념 사업을 비롯해서 총부가 주관하는 여러 사업과 행사 등 이 사업 자체의 성공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행하는 과정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것의 키워드는 참여입니다. 기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이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또 지방교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지방교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성지, 사적지, 유적지 등등 이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총부와 성지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지방의 교구, 교인들 모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할 때 우리 교인들의 만족감과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담유사 목판본 제작과 해월신사님 유적에 관련된 사진전 등 또는 뮤지컬도 제작된다면 이런 뮤지컬 등등이 전국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시도 하고 공유도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가가 하고 또 대중성이 필요한 사업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도 사업은 재주와 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많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사업의 성패는 바로 교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인들의 정성, 공경, 믿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성, 공경, 믿음이 없으면 어떤 전도 사업이라도 교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교구 행사에 참여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구 행사 가면 정말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는 교인들이 얼굴이 환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늘 봅니다. 아마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정성공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 교구, 자기 교구의 행사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만족스러운 표정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인의식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간혹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사업은 더욱더 정성, 공경,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 말씀처럼 사람마다 마음을 공경하면 기혈이 크게 화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만물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오니 거룩하다 공경하고 공경하며 라는 말씀과 또 신사님의 독공에서 정성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돌을 굴려 산에 올리기도 쉬우려니와 정성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돌을 굴려 산에서 내리기도 어려우니 라는 이런 독공의 말씀처럼 우리 교인 모두가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하여 천도 사업을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모든 교인들의 협력과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